발표를 맡은 6조 중에 한 명 정혜원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저희 조가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의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어서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 배요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왔었어요. 그래서 배요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파리바게뜨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길고 깊고 넓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파리바게뜨 담화라고. 근데 이 과정에서 마침 배요한 목사님도 찾아뵙겠다. 문화 이야기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도 읽었겠다 해서 문화와 관련된 키워드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물론 리처드 니버의 책에서는 이제 문화를 어떤 문명적인 것,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이런 의미로 봤지만 저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배요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하나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배요한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쓰인 서양 사회에서는 기독교 문화였었지만 오히려 뭐 다른 힌두교나 이런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 입장이었고 우리는 원래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는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입장이라서 어떤 종교라는 문화에 대한 그런 좀 받아들이는 게 우리나라랑 좀 달랐다라고 일단 그런 전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성애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어요. 사실 가장 이견이 많았던 주제였어가지고 발표를 하고자 이 내용을 가져가 봤었는데요. 동성애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은 저희 조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아무도 없었지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의는 그것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이 달랐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불편하지만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어요. 작년에 여름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가 생길 정도로 우리나라 정세가 또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좀 선정적인 사진들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반대 시위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사실 이런 동성애라는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점차 많아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하나의 문화로 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저희가 정의했던 거는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어떤 대상? 그걸로 봤기 때문에 동성애를 문화로 봐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던 겁니다. 저희는 동성애는 일단 문화가 아니라고 저희 조에서는 규정을 하게 됐어요. 동성애를 문화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하나에 받아들여야 하는 다름을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문화가 일단 아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실 발표자인 제 이야기를 좀 덧붙이자면 동성애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제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던 중에 나는 사실 동성애자야 라고 그 남자인 친구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성애자와 친구가 된 것이랑 제 친구가 게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던 동성애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동성애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담당 교육자분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 조모임에서 그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진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정답은 사실 저희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리차드 니버도 그런 유형을 나누긴 했지만 어떤 한 결론을 내진 않았듯이 저희도 이런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없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누군가는 그 주제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고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개인의 지금 준비된 자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 친구의 경험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더 많이 생각해보게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도 교회에 오도록 격려해주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을 표용하라는 거는 사실 억지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더 깨닫게 되었던 좋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신앙에 따라 풀어나가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 조모임에서는 변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또는 대립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이런 다양한 그 유형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그 문화와 대립하는 어떤 그 유형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화되고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디까지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하고 얼만큼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처럼 다양한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해 다가가는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신의 중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했던 그 파리바게뜨 담화에서 저는 타 문화, 어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시는 것에 대한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조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던 거는 그 큰 카테고리의 문화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개인의 생각,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